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기업과 경영의 이해 제 7주차 2교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5강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자 기업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외국 자본이 중국에 진출하여 외국계 기업, 즉 외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외 개방 조치는 개혁개방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혁개방은 개혁과 개방입니다. 개혁, 중국 내부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도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개혁하는 것이고, 개방은 대외적으로 문호를 여는 것입니다. 이 중 1979년에서 1984년간의 기간은 중국이 해외 직접 투자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정부에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외국 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접적인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많지 않았습니다. (1979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기업 실시조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외국 투자자가 100% 투자한 기업, 즉 독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1990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는 중외합자 기업경영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연해 개방 지역의 범위를 확대를 하였고, 중국 정부는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외국 기업들은 중국 내 중국의 투자 환경과 투자 환경에 대한 믿음, 중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감 등을 제고를 하게 되었고, 3자 기업이 많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3자 기업은 외국 외상 독자 기업, 중외 합자 기업 및 합작 기업, 그래서 外商独资企业, 中外合资企业, 中外合作企业, 3자 기업, 3즈企业가 많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 중에서 중국은 외국계 기업의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장을 기술과 바꾼다는 정책적인 지침을 가지고 국산화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기술을 국산화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1993년에) 이르러서 대중국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외자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는 더욱 외자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자본 금액과 주식수를 증대시켰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조속히 국민 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 정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대중국 투자를 진행하는 외국계 자동차 기업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 또 엄격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은, 완성차 회사들은 한 개의 외국계 기업이 두 개의 중국 내 기업, 그게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기업만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6년 이후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이 평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외자기업이 누려왔던 면세 혜택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에 이르러서는 중국 내 외자기업의 문제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내자기업, 즉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소득세율의 차이가 과다하다. 해외 직접 투자가 중국의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면서 이거는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중국의 대외 무역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순수출, 무역 흑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부분들. 외자기업의 협력이 합자 위주에서 독자기업과 외국 투자자가 지배적인 지위를 갖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유통시장에서 외자기업이 그들의 실력, 자금력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중국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억제한다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국내의 자주적인 개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불가능한 자원, 재활용이나 수입이 어려운 그런 자원의 소모를 가속화한다. 특히 이 중에서 외자 기업에 대한 초내국민 대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야 된다.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이 문제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국내 기업과 외자 기업 소득세율은 모두 25%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노동계약법은 외자 기업과 중국 기업 모두에게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밝힌 계약서를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두 가지 부분. 하나는 기업소득세법, 또 하나는 노동계약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